선교사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교사 복지정보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8년째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섬겨온 봉사단체 프레이포유를 소개합니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이번 시간엔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중간 단계 화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선교사 4명 가운데 1명이 은퇴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선교사 대부분이 현지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를 돕는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5, 60대 선교사가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면서 선교사들도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평균 65세에서 70세로 노후 대책이 필요하지만 선교사 대부분이 제대로 준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 KWMCF가 선교사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선교사 복지정보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는 선교사들이 은퇴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건강, 일자리, 교육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 복지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귀국할 때 어떻게 사역 전환을 할 것이며 정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분에 맞는 상담을 또 연계해 드린 거고요. 선교사 복지정보 상담센터는 선교사가 선교사를 돕는 연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선교사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가 은퇴 이후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게 도울 방침입니다. 센터는 은퇴 선교사 공동체라는 커뮤니티도 구상 중입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과 식사 교제, 생활정보 나눔 같은 활동을 함께하거나 인근에 모여 살면서 은퇴 이후에 겪는 외로움,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본인이 겪은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올려서 나는 이렇게 집을 구해서 청약적 주택을 받았어. 나는 뭐 건강검진을 받았어. 그런 사례가 모여지다 보면 사이트 안에서 좀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최윤선 소장은 선교사가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건 믿음이나 영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은퇴는 누구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선교사와 파송교회, 단체가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한다면 은퇴 준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실 텐데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유독 쓸쓸한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뜸해졌는데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기도로 섬기는 곳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천보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역 광장. 마스크를 쓴 노인과 노숙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김밥과 계란 등이 담긴 간식 봉지와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자 특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은 행여 간식을 받지 못할까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줄을 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위로도 함께 전합니다. 봉사단체 이름도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의 프레이포유입니다. 지난 2013년 시작해 8년째 서울의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사세요.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분들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더 느꼈고. 영등포 쪽방촌에도 프레이포유의 섬김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진 쪽방촌 독거노인들은 프레이포유 손흥식 목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화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 목사는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물어가며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손자 같은 손 목사의 방문에 노인들은 그저 반가운 마음뿐입니다. 목사님 오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집에 아무도 안 찾아오다가 오니까. 혼자 있는 분들 다 위로해주고 먹을 거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가니까 참 좋아요. 와서 좋은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적적한 게 좀 덜해요. 혼자 있어도 그게 좋아요. 손 목사는 독거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며 특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길 당부합니다. 사람들의 정이 그립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한마디 말씀을 건네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온기를 전해주면 그것보다 더 이분들에게 힘이 되는 일이 없다고 봐요.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은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해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석으로 진화의 증거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이번 시간엔 중간 단계 화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유기물이 되고 단세포를 거쳐 다세포로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등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고등 생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게 중간 단계 화석입니다. 다윈은 종의기원 개정판에서 진화의 각 단계마다 긴 세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생물이 화석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화석에는 중간 화석이 있지 않겠냐. 진화가 확실하다면 수많은 중간 화석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화론을 전제했어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각 단계마다 수천만 종의 중간종이 쏟아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때는 독일에서 발견된 시조새 화석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종에 대한 증거라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파충류에서 진화됐다는 이론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조새가 진화의 중간 단계라는 주장도 힘을 잃으면서 현재 일부 교과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에만 있는 깃털이 있었다는 점, 폐의 모양과 뇌의 구조면에서 파충류와 완전히 다른 조류의 형태를 지녔다는 점 등이 중간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조새와 같은 지층에서 현대적 새의 화석이 발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이 시조새가 발견되는 지층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진화론적으로 오랜 연대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되고 있는 그 지층에서 이미 현대적 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중 무척추 동물과 물고기 화석이 가장 많지만 이건 역시 중간 단계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의 화석이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생물은 독자적인 형태로 탄생해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일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올여름 성경학교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감리회 교육국에서 주제곡부터 부서별 교재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성령마을을 컨셉트로 성령병원, 성경학교 등이 등장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병원이나 학교를 통해 성령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교재는 이달 말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성경학교 영상은 6월 말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리회 교육국은 일상이 멈춰진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친근하게 만나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이 시장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장 전체 근무자는 2,688명인데 거의 대부분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확진자들의 가족 지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7일 오전 기준 총 확진자는 14명이 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나 백신과 치료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남아공 바이러스가 영남과 수도권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변이 전파력은 최대 70%나 높은데 최근 울산이 확산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등 곳곳에서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유입과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를 넓게 잡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놓고 아파트 단지와 갈등을 겪어왔던 전국 택배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 결정은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으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차량 출입 금지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는데도 택배사들은 대책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으로 광주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5.18 민주묘역을 찾아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광주 빅그린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총 54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당시 한강공원을 출입한 차량 133대를 특정해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시간대 현장 목격자 중 4개 그룹 6명의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내역도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우울 평균 점수는 5.7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당시에 2.3점에 비해 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우울 평균 점수가 각 6.7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이 넘는 27%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보다 많았습니다. 미국은 11%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인도 6.6%, 유럽연합 6.4%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로디움 그룹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지만 중국은 1.7%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각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올림픽 참가자들이 일본에 방문하기 전 2차 접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번 백신 기부가 앞서 계약한 백신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도 등에 내려진 긴급 사태 선언이 이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된 긴급사태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긴급사태 대상에 아이치현과 후쿠오카현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백화점 등의 대형시설 휴업과 스포츠 등의 무관객 원칙 등 일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이 총격전을 벌여 3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6일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빈민가에서 경찰이 마약 조직 단속 작전을 벌이던 중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조직원들은 사제폭탄을 터뜨리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관 1명과 마약 조직원 24명 등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인신매매, 살인, 강도 등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2주년에 맞춰 우주 관광 사업을 시작합니다.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 승객을 태운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오는 7월 20일 발사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뉴 셰퍼드 로켓은 최대 6명이 탈 수 있으며 한 개 좌석은 온라인 경매를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경매는 6월 12일까지 1차 비공개 입장, 2차 공개 입찰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운영위원회가 6일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회기 사업과 현황 등을 보고하고 리더스 브레인 대표인 홍양표 장로를 2기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홍 신임 회장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며 새 임원진과 함께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는 6월 부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단을 선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 2021년 코로나19 대응유공 정부포상 단체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갑자기 증가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 건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진료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료 체계와 관련 운영 지침 표준화로 치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모잠비크와 과테말라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모잠비크에는 세나어 신약, 쇼나어 성경, 치체와어 성경 총 8,500부를, 과테말라에는 스페인어 성경 688부를 후원했습니다. 후원자들은 두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경을 통해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인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인도의 산소 농축기, 병원용 산소 공급기, 진단키트, 열상 스캐너 등 물품을 보내고 보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지속적으로 추가 물품들을 보낼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의 후원이 힘이 될 것이라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어버이날이지만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화로라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